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팅노드 오동엽입니다. 네, 노건우 이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무슨 얘기 하기로 했죠? 오늘은 이제 가장 앞두고 있는 하나가 있죠. 어떤 건지 아시죠? 대통령 선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그래서 대통령 이제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이 주거 쪽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빌딩 시장과는 조금 이제 좀 벗어나 있는 내용도 있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정책 그러면은 그렇죠. 대부분 다 아파트 정책이지. 그렇죠. 꼬마 빌딩이 상업용 부동산 쪽은 신경도 안 쓰시더라고요. 네, 예전부터 이명박, 네. 아니 그전에 노무현 정부부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되실 분까지 이 후보들까지 네. 이 5명의 대통령을 다 지나와 봤잖아. 나는 그렇죠. 2006년부터 일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다 아파트야. 네. 대다수 국민들이 아파트만 네. 신경을 쓰니까 어차피 부자도 한 표고 네. 중산층도 한 표고 가난하신 분도 한 표고 네. 그지? 그러면 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누구를 뭐 지지하거나 뭐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과연 이제 누군가가 이제 결국은 대통령이 되시잖아요. 그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과연 빌딩 시장에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를 좀 예상해 보는 시간을 가장 지금 유력한 후보들 두 분만 좀 보시는 게 지지율이 높은 후보 두 분의 네. 말씀하신 정책 위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 다 이 주택 부분에서는 공급 확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공공 개입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윤석열 후보는 규제를 좀 완화해서 이제 또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시거든요. 근데 공급하는 세대 수는 똑같아요. 똑같네. 250만 세대. 짰습니다. 공공 개입으로 250만 세대. 그렇죠. 규제 완화로 250만 세대.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주택이 어쨌든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후보님들께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빌딩 시장을 예상해 봤을 때 네. 올해 이제 향후 이제 뭐 이제 대규모 토지 보상으로 해서 네. 토지 보상 받으신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제 맞아요. 뭐 언론이라든가 뉴스에 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토지 보상 받은 분들이 어디에 그 돈을 투자할까를 봤을 때 현재 분위기에서 아파트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보다는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네. 상가나 건물 쪽으로 흘러오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분들 4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예. 중계하면서 밥벌을 먹고 사는데 진짜 그걸 안 들어봤겠니? 그렇죠. 들어는 봤지.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4종 일반 주거 보니까는 이제 공공 개발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4종으로 해서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내용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그러니까 용적률을 더 받도록 해주는데 네. 대신에 더 짓는 면적만큼은 네. 뭐를 할 수도 해라. 네, 맞습니다. 그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역세권 용적률 상향부터 청년주택이라든가 최근 5, 6년간 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내용들이 다 그 맥락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더 짓게 해줄게. 네. 대신에 그 더 짓는 면적만큼은 토해내라. 네. 뭐 어떤 그렇죠. 공공을 위한 어떤 목적으로 그렇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라.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맞아요. 건데 용적률 상향해주고 공공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네. 지방에 있는 곳은 아니잖아. 그렇죠. 또 대부분 다 서울에 있는 어느 지역들을 다 이 내용에 해당되는 지역이 다 서울시 네. 뭐 이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대표님 이 포인트가 딱 맞는 게 그렇죠. 어떤 거냐면은 결국 저희가 이제 오시면 컨설팅 해드릴 때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냐면 일자리에 대한 컨설팅을 제가 좀 그렇죠.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이나 저번에도 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광주나 대구나 여기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지금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러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은. 그런 사람들이
그 주거가 부족하니까는 주거를 채워주는 용도로 해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나는 거고 공공 이런 것들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구 출신이잖아요, 네. 그죠? 대구에 예전에 살 때 제가 95년도에 대학교 입학하면서 서울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94년 이전까지 제가 태어난 날부터 네. 20년간을 대구 살았잖아요. 네. 그때 대구하고 서울하고 비교해 보면 네. 어느 정도는 격차는 있었겠죠. 서울이 그렇죠. 더 큰 수도고 네. 그다음에 대구는 이제 세 번째 도시니까 네, 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텐데 지금 대구하고 서울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차이 나 있죠. 대구가 예. 네 번째로 밀렸어요. 어? 인천이 세 번째. 이게 서울에서 이제 압수해가지고. 인천하고 서울은 통합이 가까우니까. 통합이 되니까 그렇죠. 통근이 되니까 대구 화이팅! 서울을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서울이란 도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난 거죠. 서울이 인구가 1,000만에서 떨어진 지는 오래됐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공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슈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대선 후보들도 이런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윤석열 후보는 또 똑같이 보시면은 4종 일반 주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셨지만 똑같아요. 용적률 스텝을 주겠다. 예.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를 잡은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500%로 짓게 되면은 실제로 지금 뭐 300%, 준주거가 300%, 320%, 400%까지 지을 수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그런 인센티브를 줬을 때 용적률과 건폐율을 따지면 이게 생각보다 많은 평수를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임대 공간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늘어났을 때의 이슈가 전 크다고 좀 보는 거죠, 사실은. 이게 네, 참 말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네. 똑같죠,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게 방향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더 집도해주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양쪽 두 후보의 간략하게 정책을 살짝 보긴 했지만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빌딩 시장에서의 효과를 이제 바라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역세권 중심의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역세권 중심의 개발이 됐을 때 그 우리가 낙수 효과라 경제용어로 낙수 효과라 그러죠. 대기업 개발을 했어서 중소기업까지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처럼 역세권을 통해서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들에 있는 물건들을 찾아보시고 결국에는 좋은 입지, 저번에 말씀드린 좋은 입지에 있는 물건을 사시는 게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잡으신다면은 더 많은 좋은 임차인을 맞출 수도 있고 더 좋은 건물로 변화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부동산 정책 후보들의 정책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 컨설턴트들이 이제 오시면 고객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로 저희 회사 빌딩로드로 찾아오셔서 많은 상담 받으시고 고민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컨설턴트 만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